이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헬기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 이어 권력 2인자였던 그의 죽음이 이란과 중동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란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긴급 점검합니다. 결국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됐네요. 일단 사고가 일어난 곳이 동아제르바이잔 주에 있는 산악지대 다즈마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험준한 곳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산맥이 흐르는 나라거든요. 북쪽으로는 엘보르즈 산맥이 있고 남쪽으로는 자그로스 마운틴 산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분지처럼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제르바이잔 주 쪽에서 산악지대거든요. 험하죠. 굉장히 험합니다. 사고 난 헬기가 1968년 초도 비행을 한 기종이다. 미국산 벨 212. 이게 대통령이 탄 헬기치고는 좀 구식이어서 좀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왔고 미국이 특히 제재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새로운 항공기라든지 헬리콥터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있는 기종들도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란 제재의 가장 치명적인 점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란에 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항공기를 안 타려고 합니다. 라이시 대통령 말고도 지금 다른 강요들이 탑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외교장관, 그리고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가 탔고요. 그다음에 타브리즈의 금요 예배 이맘이 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민감한 시기에 대체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같이 타는 것은 보통 국가에서는 안 하는 일이죠. 이 라이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저희가 정통 시아파의 강경파 원리주의 인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평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떤 인물인가요? 사실은 라이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나올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라이시 대통령이 1960년생이거든요. 60년생인데 1988년에 그러니까 28살 정도 됐었을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당시 정치범들이 있었는데 이란에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 말미죠. 그때 반정부 세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를 집단 처형을 했었거든요. 이때 판결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직결 처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학살자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란 내에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이게 항상 오명처럼 따라 붙었었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고 하메네이의 그림자처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따랐던 사람이고 두 사람이 사제간으로도 이렇게 있고 이란에서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던 사람이죠. 현재까지 서방 언론들은 악천후로 인한 사고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계속 나오는 게 내부적인 라이시의 적, 내부 세력에 의한 뭔가 범죄 아니냐 또는 뭔가 외국의 어떤 기관이 들어간 거 아니냐.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고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목격담이 있거든요. 헬기가 이렇게 비상 착륙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주민들 얘기는 비상 착륙할 때까지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펠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조사가 나와야겠죠. 이거를 음모론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굳이 외국 세력이 아니더라도 반정부 세력이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헬기가 떨어진 곳이 동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이란 내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총 인구가 한 15%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이란에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들이 외국의 사주를 받고 뭔가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사보타지를 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음모선입니다. 이란 자체 내에서 권력 투쟁으로 라이시를 제거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심리성이 가장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정치 지형이 아닌가요? 네, 그럴 만한 정치 지형은 아니고요. 네, 그 정도로 암투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목격담이 맞다면 목격담하면 사고사가 더 클 것 같은데 이제 음모론은 그래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음모론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게 맞다기보다는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라이시 대통령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이번 사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만약에 사고사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사가 아니라면 이제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하메네이를 이 차기 최고 지도자다 이렇게 거론이 돼 왔다고 하던데요. 이란은 이게
이게 서열이 대통령이 서열 2위고요. 2위지만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전쟁 선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외교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라는 그게 없어요. 대통령한테. 그걸 누가 갖고 있냐면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종교인이든 아니든 가능합니다. 국민투표로 뽑으니까. 근데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처럼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전문가, 종교 전문가 의회가 있어요. 그럼 8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의원들이 88명인데 이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고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 뭐 탄핵한 분 중 한 번도 없고요. 네. 차기 최고 지도자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들 많이 거론을 했죠. 그러면 그 유력한 후보자가 사라진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9년 토끼띠입니다. 최고 지도자가요. 올해 2024년이니까 85세죠. 그런데 이분이 이 전립선 암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른팔도 암살 위협을 받아서 폭탄 때문에 오른팔을 못 씁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워낙 이제 강건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최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아들인 모주타바라고 아들이 있어요. 젊은 아들인데 여기에 마음을 좀 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을 차기 지도자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름을 많이 오르내렸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란의 이제 소위 말해서 개혁적인 세력들 그리고 그 전에 라이시 대통령 전에 루하니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왜 혁명을 했느냐? 세습 때문에 우리가 왕정을 넘어뜨렸는데 우리가 또 그걸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최고 지도자를 뽑는 데서 그 보수파가 영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거기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이란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라이시의 죽음으로 인해서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건 어떤 분란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대통령 선거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이 그래도 40년 동안 작동한 나라고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가 절단나는 그렇게 행정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2020년에 미국이 솔레이만이라는 그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죽였을 때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혁명수 부대가 와해되거나 문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엔 대통령 선거라기보다는 결국 이란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지도자 자리에 거론이 되던 라이시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물망에 오를 것이며 그러면 개혁파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50일 이내에 새로 대통령을 뽑게 돼 있는데 네. 반정부 분위기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반정부 분위기는 항상 높아요. 그게 선거장애까지 연결되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50일 안에 선거가 된다면 사회 변화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3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테헤란 선거구의 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악의 선거율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 뭐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예 그냥 투표장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시접시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럼 올 선거에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상황이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모양. 상당히 안 좋죠. 예를 들면 환율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제가 오늘 방금 확인했는데 환율이 2015년에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한참 얘기할 때 굉장히 높았거든요. 1달러가 37,000 리알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달러가? 60만 리알입니다. 거의 20배 오른 거죠. 15배 이상 오른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요. 국민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도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재를 약간 느슨하게 해주는 경향은 있어서 석유는 팔고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제재가 풀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핵 문제하고 연관돼 가지고 제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지금 단숨에 나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강경파에서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이란은 내가 대통령을 나오겠다고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란에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이 막강해요. 대체적으로 개혁파는 모든 선거에서 운동장이 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하게 돼 있는 건데 아직 시간이 뭐 1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준비 못했을 거예요. 자리프 전 외교장관이라든지 하산 루하니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근데 하산 루하니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전문가 의회 선거에서도 출마가 금지됐거든요. 그래서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개혁파라든지 뭐 약간 온건파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럼 이란 사람들도 뭐 지금 크게 동요는 안 하나 보죠? 이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히잡 시위가 나서 이란이 다 넘어질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란에 조그만 무슨 일만 나면은 막 확대해가지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고 묻는데 저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혁명수비대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정규군이든 있어도 어떤 세력이든 간에 혁명수비대가 이란을 사실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혁명수비대의 근데 인원이 뭐 말이 지금 뭐 신문 같은 데 하면 25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25만 넘습니다. 400만 가까이 삽니다. 왜냐하면 혁명수비대에는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로 치면 민방위대나 예비군대처럼 평소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혁명수비대의 민병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부대예요. 그러니까 혁명 정신이 강력한 사람들만 이 군대, 이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이란 체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중동 전쟁도 좀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곳에서 강경한 자세를 가기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은 스피커에 불과한 겁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내가 이스라엘과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라, 이게 끌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란에서는 대통령 사라졌으니까 이란이 뭐 좀 덜 강경이냐 더 강경이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전쟁할 정신 없어요. 전쟁할 정신 없고요. 이란은 지금 안에 문제가 더 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거든요. 못하죠. 미국이 신경 쓰이는 건 그동안 계속 카운터파트를 해왔던 외교장관이 죽었잖아요. 이제 누가 외교장관과 다시 이제 선을 맺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뭐 그동안 외교장관도 직접 대화를 한 게 아니고 오만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루하니 대통령 같이 온건하고 좀 부드러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사라졌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왜냐면 온건파 대통령이 이끌어가던 그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온건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 지도자하고도 약간의 불화를 겪으면서 노선의 차이도 보이면서 삐걱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최고 지도자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대통령이 있어 왔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도 아마도 그런 라인에서 될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차기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도 문제지만 차기 최고 지도자의 고난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는 종신이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개혁파 쪽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종신 아니고 임기제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란 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지, 지금 대통령이 사라졌다고 그래가지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대통령감이 있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